안녕하십니까. 행복연금술사 이대근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일상 업무와 조직원의 꿈이 과연 조화가 되겠느냐, 연계가 가능하겠느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00세 인생 경력 관리라고 이야기하면 소위 말하면 이제 꿈의 실현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대체적으로 부정적이고 이제 회의적입니다. 그 이유는 일상 업무 자체에서 벌써 이제 꿈과 연계되어지지 않는, 그러니까 100세 인생 경력 관리와 연계되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이 지금 동영상을 지금 찍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가능하냐를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그 직장인의 어떤 그런 꿈과 일상 업무의 그 연계, 조화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조직은 대체적으로 보면 CDP가 있습니다. 인사 부문이 독립되어 있는 조직은 CDP가 대체적으로 있죠. 왜냐 그러면 CDP가 그만큼 인사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CDP가 운영되느냐에 대해서는 뭐 아닌 회사들도 많습니다. 그런 회사가 대체적으로 다 삼류 회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게 어쨌든 간에 형식적이지만 CDP가 있다고 했을 때 그 CDP와 자기 조직원의 일상 업무가 딱 결합이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재 상황이 자기가 원하는 그 일을, 자기가 재미있고 잘하는 일을 현재 CDP에 반영이 되어서 그것이 내가 맡고 있는 업무와 연계가 딱 되어서 그러면 이제 조화가 되는 것이죠. 물론 그런 경우에 다시 두 가지로 나눠질 수가 있는데, 하나는 그 자기가 업무를 맡고 있다 하더라도 그 형식적으로만 맡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상명 하복에 따라서 시키는 대로만 하기 때문에 캐리어 관리라는 관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러니까 그냥 단지 그냥 시키는 대로 일하는 것에 불과하는, 뭐 그래서 전문가가 도저히 되지 못하는, 그러면 결국 이제 백신인식 경영 관리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가 또 삼류 회사가 되겠죠. 이제 반면에 이제 CDP와 실제로 하고 있는 그 일이 정말 제대로 잘 맞아떨어져서 그 개인이 자기가 하고 싶은 그런 일이 거기에 반영이 되어서 아주 크리에이티브하고 열정적으로 자기가 막 그 일을 해낼 때 그런 것들이 이제 경험이 쌓이고 이제 전문가가 되고, 그럼 결국 조직도 성공하고 개인도 백세 인생 경력 관리가 되는 그런 이제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그러면 그거는 이제 바로 인류 회사가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뭐 이런 인류 회사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잘 이루어지질 않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그 현재 CDP와 자기 업무가 이렇게 맞아지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현재 맞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은 A 일인데 그 CDP에도 A라고 돼 있는데 지금 현재 맡은 일은 B 일을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가 이제 대체적으로 더 많겠죠. 그런 경우라 하더라도 사후적으로는 다시 맞아질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있나 그러면 조직마다 보면 인력순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얻어 걸리는 식으로 해서 이제 자기가 그 일을 언젠가는 이제 맡게 되는 그런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방법은 스스로 평소에 자기가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관심사, 자기의 어떤 열정을 가진 부분을 드러내어서 자기가 그 일에 관심이 있고 잘한다는 그거를 이제 어필을 해서 자연스럽게 CDP에 자기가 관심이 있고 재미있어 하고 일 잘하는 그런 부분이 연계가 되고, 그것들이 이제 일상 업무가 자기한테 주어지는, 그래서 그 주어진 일에서 평소에 그 일을 이제 했던 것들을, 준비했던 것들을 이제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되어지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잘 되면 또 그게 또 인류 회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그 의외로 CDP와 어떤 그 일상 업무가 조화될 수 있는, 연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기가 노력을 하면.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는 이제 그런 그 노력을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런 기회가 좀 적어지고, 또 물론 이제 뭐 삼류회사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뭐 그 부분은 이제 다른 시간에 제가 말씀드려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닌 그런 회사, 정말 최악이 아닌 그런 회사를 전제로 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일단 지금 현재 상황에서 CDP와 잘 연계가 되고, 또 그 일상 업무가 잘 연계가 되고, 또 일상 업무도 자기가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수준으로 열심히 경험을 쌓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면 뭐 더없이 뭐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많은 경우에도 이제 뭐 낭중지추가 되어서 혹은 낭중지추까지는 못 되더라도 나중에 인력순환의 과정에서 자기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전에 준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충분히 기회를 잡을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그 기회를 잡는 방법을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사실은 이제 이 앞에 좀 이야기가 좀 길어졌습니다. 그것 이제 그런 기회를 잡는 그 일상 업무와 CDP가 연계되고 조화될 수 있는 그 기회를 잡는 그 방법이 저는 전체적으로 말해서 자기주도 학습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자기주도 학습은 어떻게 해나가는 거냐.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그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CDP에 하고 싶은 그리고 백신 인생 경력 관리의 하나의 그 과정이 되는 그런 부문에 이제 이 관심이 많고 충분히 준비되어 있는 그런 인재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제 자기주도 학습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우리는 보면 뭐 그런 쪽에 교육도 받고 자격증도 받고 뭐 이렇게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쪽보다는 실제로 그 내실 있는 그런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뭐 많은 경우가 있겠지만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제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모든 회사는 조직은 비록 삼류 조직이라 하더라도 제한 제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한 제도는 회사 입장에 봤을 때 뭐 손해볼 일이 없고 뭐 당연히 좋은 거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제한 제도를 활용을 해서 내가 어떤 부문에서 가지고 이런 일을 하면 조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발의를 하는 이제 그런 거를 해 나가는 것이 자기주도 학습의 주요 어떤 그 내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고요. 그런 것들을 해 나가는 거에 이제 방법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린 스타트, 애자일 방식의 자기주도 학습을 해라. 둘째는 워킹 그룹 방식으로 그 자기주도 학습을 해라.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는 그 린과 애자일 방식으로 하라는 이야기인데 그거는 무슨 말이냐 그러면 통상적으로 조직의 그 일이라는 것은 그 최종적인 어떤 그런 결과까지를 전제로 해서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포함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인사라고 하더라도 인사 하나만 가지고 그게 제한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그 사업이나 어떤 그런 비즈니스의 어떤 그 문제나 어떤 그런 어떤 개선부터 해서 그것들이 결과적으로 사업의 성공을 통해서 조직이 지속 성장하는 그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아웃컴을 얻을 수 있는 전체 맥락 속에서 어떤 특정 부문에 제한이 되어야 그게 올바른 제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린이나 애자일 방식이 필요한데 우선은 이렇게 되어집니다. 시장이나 고객이나 혹은 뭐 어떤 부분이든 간에 좋은 아이디어를 캐치를 해야 됩니다. 좋은 아이디어라는 건 아주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가 되겠죠. 그런 다양한 어떤 막 그 다양한 관점에서의 아이디어들이 그 브레인스토밍 같은 그런 방식으로 막 그 집대성을 합니다. 막 수집을 막 하죠. 이제 그러면 이제 통상적으로 보면 그것이 이제 불만이나 어떤 불편이나 혹은 뭐 결핍 뭐 이런 것들에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어떤 게 있을까를 이제 다양한 관점으로 막 이렇게 쌓아놓는 거죠. 그러고 난 뒤에 그 쌓아놓은 것들을 이제 검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 혜택을 보는 사람들한테 가서 이런 것들이 과연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겠느냐를 쭉 한번 검증을 받아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것들이 한번 이제 딱 이제 한 세트가 되면 그 다음에는 이제 펼쳐야 됩니다. 이제 그 문제 해결이 과연 어떤 맥락인지를 펼쳐야 됩니다. 가장 전형적인 방법이 이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는 그런 툴을 이용하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과연 그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져서 앞서 이야기한 처음부터 끝까지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조직의 지속 성장에 도움이 되는 그 결과를 일으켜내는 그까지를 쫙 내보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것이 과연 또 제대로 펼쳤는지를 또 검증을 합니다. 그거는 이제 전문가들이라든지 혹은 관리자들한테 가서 이제 동료 검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쭉 해서 이제 펼쳐서 이런 것들이 요소들이 다 한번 이렇게 펼쳐봤는데 과연 이 정도면 빠진 건 없는가? 충분한가? 그래서 이제 빠진 것 없이 다 이제 되어져 있으면
그것들 중에서 일부는 충분히 해결되어지고 이미 해결된 것도 있을 거고요. 어떤 거는 사소한 어떤 그런 조치로서 해결될 수도 있고, 어떤 거는 근본적이고 어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이제 해결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포인트는 이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키 포인트입니다. 앞서 중요한 사안들이 이미 확보하거나 이미 뭐 사소한 어떤 조치로 충분히 가능한 것들은 그거는 제안을 할 때 그냥 리스트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는 제안을 할 때 그거에 대한 해결책이 반드시 포함이 돼줘야만 이제 해결되겠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과연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다시 또 검증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세 단계를 제가 말씀드렸죠. 단계별로 검증을 받고요. 마지막 단계는 이제 그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이제 또 아이디어를 내야 됩니다. 그것이 과연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그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안은 사실은 의미 없는 제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조건들이 충족이 된다면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죠. 근데 이러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는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그게 이제 그 실제 실행이 되지 못하고 효과가 나지 못하는 그런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죠. 그리고 그것도 또 이제 마지막으로 또 검증을 받죠. 이렇게 4단계에 걸쳐서 일을 하는데, 그리고 각각의 단계에서 검증을 하죠. 첫째, 아이디어들을 쫙 끌어모으는 것. 둘째는 그 아이디어들을 펼쳐내는 것. 아이디어별로 펼쳐내고 그 펼쳐낸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다 충분하다면 그 다음에 이제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문제가 뭔지를 도출해내는,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그 구조적이고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창의적인 아주 이렇게 그 기발한 그런 해결책이 포함되는 그것. 이제 그렇게 해서 4단계로 이제 나눠서 그 진행을 해야 되는데, 이것들을 그 단계별로 해서 모두를 다 정리해서 하나의 어떤 사업 계획처럼 마치 이렇게 마스터 플랜을 쫙 만드는 거는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일상 업무를 하면서 짬을 내서 그 일을 하는 거는 너무나 힘들죠.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이 바로 이제 린스타트라든지 에자일 방식을 원용한 그런 방법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한 게 있다. 우선순위에 따라서 혹은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따라서 이제 하다 보면 그 한계에 대해서 4단계를 다 이제 작지만 쭉 해결해 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한계를 또 해결해 나가고 그래서 작은 성공 사례를 만들 수도 있고 그 작은 것 한계가 또 제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완결본으로서. 그렇게 해서 린 에자일 방식으로 일을, 그러니까 자기주도 학습을 해야만 실제로 일상 업무에 짬을 내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그리고 또 그 하나하나 작은 그 과정들을 빨리 해서 성공 경험 혹은 실패 경험을 해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되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또 다른 이제 방식으로 제가 말씀드린 게 워킹 그룹을 이제 활용하라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워킹 그룹을 활용해야 되는 이유는 좀 전에 제가 이야기 드렸던 린스타트라든지 에자일 방식을 채택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특정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들이 다 해결되는 그런 제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에 어떤 그런 전문가라든지 실무자들이 개입이 돼줘야만 되는데, 그것을 개인이 하기에는 너무 힘듭니다. 이미 그것들을 해낼 수 있다 그러면 전문가 수준인 것이죠. 이 사람은 그 개인 조직원은 전문가 수준이 아니라 전문가를 지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관심이 좀 있고 어떤 숙련도가 있을지 모르지만 다른 분야에 대해서는 모를 가능성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그 분야별로 관심이 있거나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하고 같이 뭔가 이렇게 워킹 그룹을 만들어야,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또 그렇게 해야 이제 전체를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가 되면 특정 분야에 대해서 집중을 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그걸 처음부터 끝까지 해서 전체를 아우르는 그런 부분들을 다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이제 이해하실 수도 있지만, 제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통합 경영 이론을 생각하시면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을 텐데요. 경영이나
소위 말하는 조직 내 일이라는 것은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그 분야의 어떤 솔루션을, 해결책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직에 적용되어서 완전한 기대된 대로 해결이 되어진 효과가 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게 이제 조직행동 이론이나 이런 것들을 봐서도 알지만 모든 것들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복잡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어떤 피드백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우에는 증폭 효과가 나오고 어떤 경우는 상쇄 효과가 나오고요. 부작용도 많이 나옵니다. 대체적으로는 부작용이 많이 나오죠. 왜냐하면 풍선 효과라는 개념점에서 한쪽을 밀면 다른 쪽이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조직 행동 이론을 알면 이제 대체적으로 또 그리고 시스템 다이내믹스 이런 개념을 알면 이제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실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보고 아울러서 보면서 이 이슈가 이렇게 작용이 되면 그 관련된 것들이 어떻게 반작용이 되어져서 궁극적으로 어떤 임팩트가 생기는지 어떤 효과가 일어나는지를 아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알아야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그냥 다른 분야는 전혀 모르고 나는 이 부분만 알겠어라고 하면 물론 그 부분도 전문가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쪽은 우리 조직이나 경영에서는 사실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제 자기가 어떤 특정 분야에 대해서는 잘 알더라도 그 분야와 상호작용이 되는 부문들의 어떤 그런 돌아가는 어떤 메커니즘이나 이런 것들을 속성을 알아야 이게 제대로 된 조직에서의 어떤 경영에서의 전문가라고 말할 수가 있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알려고 그러면 결국은 워킹그룹 개념으로 해야만이 어느 정도 내실 있고 어떤 효과적인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에자일이나 리스타트 방식으로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꿰뚫는 그런 일을 해서 제안을 만들어야 되고 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워킹그룹이라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서로 힘을 합쳐서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제 그런 걸 그러면 해낼 수 있겠느냐?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의지와 시간입니다. 근데 의지라는 거는 백세인생 경력 관리라는 그 개념만 알면 의지는 좀 개인적인 의견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올바른 경영자나 올바른 관리자라면 자기 조직화 경영을 반드시 해야만 됩니다. 그렇게 된다 그러면 당연히 그런 어떤 그런 동기부여 충분히 해줘야만 되는 것이고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간 내는 것도 인류 조직 같은 경우는 20%라든지 뭐 10%룰 같은 개념을 통해서 일주일에 뭐 반나절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도록 몰입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든지 그런 게 이미 보편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서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조직이라 하더라도 개인적으로는 그 여유 시간을 내어서 자기가 백세 인생 경력 관리를 해내는 그 여지를 확보를 해야만 됩니다. 그건 당연히 그냥 나에게 모든 조건이 다 그냥 만들어지면 그때 나는 뭔가를 할 거야 라고 생각하면 그거는 정말 답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간도 충분히 낼 수 있고 또 어떤 동기부여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자기주도 학습을 해 나간다면 분명히 낭중지추가 되고 그 낭중지추가 되어졌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어떤 그 CDP와 일상 업무가 연계되고 조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지금 현재 그럴 수도 있겠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가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제 더 부언을 드린다면 실제로 워킹그룹이나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에자일 방식이나 이렇게 해서 스터디를 한다면 실제 어떤 성공을 해서 그게 제안으로 발휘가 되고 그래서 제안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S급이라든지 1등급으로 해서 채택이 되어서 막 포상도 받고 실제로 그게 이 대단한 업적이 되는 그렇게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런 시도하는 과정 자체가 이미 낭중지추의 길이다. 아주 엘리트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거는 뭐 다 공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직 내에서 비록 자기가 원하는 게 A라는 일이 있는데 지금 당장 맡고 있는 일은 B라고 하더라도 약간의 시간과 여유를 내어서 워킹그룹의 방식으로 해서 에자일 방식으로 해서 제안을 한번 해보자 라고 시도를 한다면 충분히 조만간 A 업무를 또 자기가 그것도 하고 싶어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도 뭐 이렇게 좀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만 원하는 게 소원하는 게 아주 강한 게 있다면 우주의 기운이
도와준다는 것은 거짓말이지만 뭐 거짓말이 아니 제가 생각할 때는 저는 믿지 않습니다만 분명히 많은 기회를 잡을 수 있다. 그건 확실하고요. 그리고 100세 인생 경력관리 차원에서 자기 삶의 어떤 주도적인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그 자기주도 학습을 반드시 해 나가야만 됩니다. 그래서 그 뭐 오늘의 그 제목이지만 일상 업무와 조직원의 꿈의 어떤 그런 조화 연계는 되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반드시 되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100세 인생 경력 관리의 처음과 마지막이고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